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는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2026년도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날씨는 5월 같지가 않아요. 상당히 날도 엄청 덥고 뭐 오르락가락 합니다. 황사도 좀 심하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한 나날인데 날이 따뜻해지는 만큼 이 PC 시장도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지만은 전혀 반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그나마 좀 좋았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소폭 내려갔다. 이전에 좀 한창 비쌌을 때 대비해서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뭐 딱히 지금 구매할 때 좋다, 뭐 와 이제는 구매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번 달은 월경 견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달은 인텔과 AMD의 가격 차이가 매우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 제품으로만 좀 봐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기존과 동일한 5500 GT 제품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SSD는 디램 리스이긴 하지만은 일단 용량 자체는 500기가 이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매우 넉넉한 용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멀티 성능을 좀 더 올리겠다, 아니면은 이것저것 많이 켜놓고 활용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한 장을 더 추가를 해주셔서 11만 5천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해주시면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사무용 PC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그러면 70만 원이 넘어가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이 정도 투자, 현재 이제 SSD 가격이나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사무용으로 70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조금 과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성능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인텔 구성입니다. 인텔 원본체는 기본 가격부터가 70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메모리는 8기가 단일 한 장, SSD는 디램 리스인데 용량도 250기가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500기가 용량 제품으로 늘리신다고 하면은 27,500원,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 가격은 70만원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메모리도 한 장을 더 추가를 하신다면은 13만 4,500원이라는 금액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가격대가 80만원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SSD 500기가까지 넣은 상황에서는요. 상당히 금액 차이가 AMD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CPU 성능은 5500 GT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다라고는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무 용도에서는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고요. 2D CAD 도면 작업이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이런 작업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체감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내장 그래픽 성능은 5500 GT가 좀 더 좋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게임을 하시려면은 인텔 쪽보다는 AMD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00만원대 FHD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거의 고정이 된 것 같아요. RX 6600이 거의 이제 품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660 슈퍼죠.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거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되어도 메모리가 좀 더 저렴한 거를 쓰시거나 SSD 용량을 늘리거나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100만원대 견적이 나오는 부분이고 1660 슈퍼 성능 자체가 뭐 그렇게 엄청 심하게 나쁜 그런 그래픽카드는 아닙니다. 지금 나와져 있는 온라인 게임이나 간단간단하게 뭐 롤, 뭐 로스타크, 오버워치 넓게 봐서는 아이온 같은 것도 충분히 옵션 타협을 많이 해주시면 돌릴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구성이기는 합니다. 150에서 160만원대 FHD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제가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CPU를 5600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한 몇만 원? 5, 6만 원 차이가 나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7500F로 구성을 한 다음에 다만 메모리는 16기가 단일 한 장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금액이 딱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끊기더라고요. 당연히 PCI 5.0을 지원을 하는 메인보드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성능은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래픽카드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5050 vs 9060인데 실질적인 성능은 9060 쪽이 월등히까지는 아니지만 10%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특화 게임을 하시더라도 이 깡 성능 차이가 워낙에 벌어지다 보니까 라데온 쪽을 좀 더 선택해 주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로 더 투자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라데온에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구성에서는 5050 구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요. 어떤 게임을 하시던 간에. 다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 다음번에 추천드릴 견적과 거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50이랑 9060은 진짜 이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한정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번에 추천드릴 견적으로 봐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만원대 FHD 게이밍 견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60만원대까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5060이나 9060 XT가 들어간 견적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60 XT의 성능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5060과 5060 Ti 사이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능 차이는 두 그래픽 카드가 한 10%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9060 XT를 구매를 해주시는 게 조금은 더 좋습니다. 엔비디아와 특화 게임을 하시더라도 9060 XT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이랑 9060 XT를 동일선상에 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비슷해서이고요. 난 설정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솔직히 라데온 쓰셔도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물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의 문제는 이번 시리즈는 엔비디아건 라데온이건 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설정 딱히 안 하고 그냥 순정으로 만지신다라고 하면은 두 그래픽카드 모두 다 문제없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는 동일하게 한 장 구성입니다. 16기가.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한 장 더 구성을 해서 듀얼 세팅을 해주시는 게 성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리플 A 게임 하실 분들은 뭐 당연하지만 라데온이 더 좋습니다. 그 이외에 뭐 발로란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런 쪽은 5060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어요. 편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깡 성능 자체는 9060 XT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견적이고요. 아이오는 디아블로 4는 몬스터 헌터는 이런 게임들은 뭐 라데온이 이 구성에서는 월등히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에서 210만원대 FHD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9060 X 16기가와 5060 Ti 8기가인데 여기는 V램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래픽카드 성능 자체는 5060 Ti 쪽이 소폭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파워는 5060 Ti까지는 300W 정도? 실질적으로 PC 사용하는 게 이기 때문에 600W 조금만 넘어도 충분한 성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CPU가 7500F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오버워치를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9600X로 세팅을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배틀그라운드까지 해서 국민 옵션 확실하게 커버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7500X3D가 품절이기는 한데 그래도 783D보다는 조금은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X3D 7500X3D로 변경을 해서 한 1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배틀그라운드까지도 충분히 프레임 커버가 가능한 방어까지 가능한 그런 견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230만원에서 240만원대 여기까지 세팅을 해서 봐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CPU를 변경해서 조금 더 프레임 확보가 가능하다 혹은 프레임 방어가 가능한 그런 견적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워는 만약에 이제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까지 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파워를 뭐 750, 850까지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CPU는 더 올려야겠죠. 물론 그에 맞춰서 메인보드 스펙도 조금은 더 올려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게임 성능 자체는 V램을 많이 쓰는 게임들이 있죠. 트리플 A 게임이나 혹은 뭐 MFG, FG, FSR, DLSS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들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V램이 높은 라데온으로 그 이외의 게임을 즐기신다고 하신다면은 뭐 5060 Ti의 기본적인 성능이 좀 더 좋다 보니까 5060 Ti 쪽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만원에서 270만원대
거의 QHD급 게이밍 PC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5070이랑 9070 XT 견적입니다. CPU는 가성비를 위해서 9600X로 구성을 했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금 더 멀티 성능을 원한다 혹은 프레임 방어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메인보드와 함께 CPU를 78X3D 혹은 75X3D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프레임 방어 혹은 멀티코어 성능을 좀 더 필요로 하는 트리플 A 게임들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5070 그리고 원래는 9070과 대비를 해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9070 XT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만원 차이인데 성능 차이는 15%? 제가 알기로 한 16%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QHD 모니터를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그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깡성능 격차가 워낙에 벌어지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이런 게임에서도 9070 XT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기본 성능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QHD 모니터가 아니라 만약에 FHD 모니터에서 초고주사율을 노리신다 그리고 FPS 게임을 더 많이 한다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특화 게임들? 이라고 해도 그런 트리플 A 게임이나 콘솔용 게임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라데온의 깡 성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런 쪽은 라데온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CPU를 올린다라고 하고 메인보드를 올린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CPU 쿨러까지 같이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자 이 3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70이 조금은 지금 애매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FHD 초고주사율을 노리는 게 아닌 이상은 QHD 이상 모니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금액대 투자가 300만원을 넘어가기가 어렵다 혹은 300만원 언저리에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070 XT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320만원대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여기는 그냥 아예 제가 QHD 하나 딱 보여드리고 5070 Ti로만 한번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가성비로 세팅을 했을 때 320만원에서도 이제 세팅이 가능해지기는 했습니다. 한창 비쌀 때 엄청 비쌌죠. 거의 160만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견적인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조금 많이 가벼워졌다? 조금 가격이 저렴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솔직히 이 구성에서 완본체를 찾으신다면은 금액이 확 더 내려가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 완본체로 가장 저렴하게 나왔던 게 한 250만원? 뭐 SSD나 파워까지 조금 더 저렴하게 간다라고 하면 200만원대 중반? 정도까지 본 기억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많이 급이 낮고요. 그 이상급으로 간다라고 하면 한 270에서 26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할인을 최대한 받았을 때 그거로 구성을 해주시거나 혹은 뭐 똑같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구성을 특가할 때 있죠. 단품으로 특가를 할 때, 단품 특가를 할 때 구매를 해서 직접 드래곤볼에서 조립을 해주시면은 확실히 더 저렴한 그런 세팅으로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어찌 보면은 5070 Ti 정도면은 QHD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조금만 옵션 타협을 해도 초고소율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5080까지 굳이 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5080 금액이 아직도 많이 비싼 것도 좀 있고 거기까지 투자하기 위해서 그 이외의 것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 최대한 가성비로 QHD를 쓰고 싶다. QHD 모니터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70 Ti 그래도 나는 옵션 타협 더 할 수 있다. 그냥 QHD 어찌 보면 찍먹이라고들 하죠. 찍먹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추천드렸던 260에서 270만원대 견적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450만원대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여기는 QHD 끝판왕 혹은 이제 제가 4K도 어찌 보면 살짝 가능한 그런 견적입니다. 제가 지금 508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4K는 옵션 타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옵션 타협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DLSS나 뭐 MFG 이런 기능까지 좀 사용을 해주셔야 초고주사율 혹은 고주사율 4K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견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지난달과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 골자 구성은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고 5080은 지금 많이 저렴해진 제품들도 있고 가격을 유지되는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가격이 유지되는 제품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야지 이제 쿨링이나 소음 억제 이런 게 확실하게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 제가 5080을 한 3, 4개를 써봤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제품 쓰는 게 맞습니다. 5070 Ti도 마찬가지고요. 5070까지는 뭐 2펜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즉 5070 Ti랑 5080은 금액대가 좀 있는 거를 사용해 주셔야 쿨링이 완벽하다. 소음도 괜찮다.
AS도 좋으면은 금상첨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케이스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기본 펜이 7개 장착이 되어져 있죠. 특히 상단 배기펜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좋기는 한데 요즘 그래픽카드의 발열이 많이 높다 보니까 하단 흡기펜으로 해서 그래픽카드 쪽에 좀 더 쿨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된 케이스로 조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벤투스 420 제품으로 한번 세팅을 해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860만원대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솔직히 게이밍이라고 하기에는 800만원대 거의 근 900만원이죠. 이 금액까지 투자를 해서 얻는 게 과연 있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 예. 5090 가격이 거의 600만원?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견적에서 거의 똑같고 케이스랑 수냉 쿨러 정도가 들어간 거 이외에는 기본 골자 구성이 동일할 겁니다. 파워는 에즈락 스틸레전드 제품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는데 해당 제품이 제가 알기로 HG인가 OEM으로서 OEM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평은 스틸레전드 제품은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120W 중에서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AS도 10년이고 뭐 마이크로닉스에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AS 퀄리티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5090이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보이는 대로 구매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게이밍 용도로 구성을 하기에는 600만원입니다. 그래픽카드 단일 금액만으로 600만원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드렸던 5080 견적 450만원대였죠. 여기서 21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얻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원 정도면은 뭐 모니터랑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다 좋은 거 쓰고도 남는 금액대일 겁니다. 200만원이면은. 그래서 5090을 하실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뭐 작업이나 특히 3D 렌더링 혹은 AI, 로컬 AI라고 하죠.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이 금액까지 필요할까 싶은 그런 견적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용 PC 트렌드인데 여기는 완본체로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완본체가 그렇게 딱히 좋은 게 보이지가 않아서 일반 견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텔 CPU가 새로 나왔죠. 예.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플러스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270K 플러스 같은 경우에 멀티 성능, 게임 성능을 다 잡은 CPU로서 솔직히 CPU를 활용한 작업들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매우 우수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그래픽카드 쪽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VRAM을 많이 활용하는 작업들이라면은 5070 Ti나 5060 Ti 16기가 VRAM이 좀 더 높은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텐데, 근데 렌더링 혹은 인코딩 이런 쪽 깡성능을 요구하는 거는 그냥 5070 쪽으로 구성을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CPU 쿨러는 NGXT 크라켄 코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제품인데 성능 자체는 대장급과 동일합니다. 플러스 제품 있죠. 크라켄 플러스랑 제가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1도 미만? 거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인보드는 B보드이기는 한데 B보드 중에서 터프랑 박격포랑 토마호크 이 정도가 제가 알기로 전원부 스펙이 거의 1000A라고 하죠. 예, 1000A 가까이 커버가 가능하다 보니까 270K 플러스의 작업 발열, 작업 전력 소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티 성능이 좋아지고 작업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당장 270K 위에 285K가 있기는 하잖아요. 물론 성능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270K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다음에 추천드릴 제가 AMD 견적이 이번에는 9700X에 98X3D가 아닙니다. 9700X에 5070 그리고 공냉 쿨러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골자 구성이 한 3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인즉슨 뭐다, CPU를 조금 낮춰서 40만원 정도 세이브를 해서 저장 장치 용량을 더 늘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작업 프로그램 혹은 그 이외의 에셋 이런 거를 좀 더 투자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 CPU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가 훨씬 더 우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PU만을 활용하는 거는 C4D 정도? 프리미어 프로, 에펙 이런 쪽도 이제는 그래픽 카드 활용량이 훨씬 더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껴서 구성하시거나 혹은 저장 장치 용량까지 챙겨야 한다. 400만원 언더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97X
혹은 9900X로 하신 다음에 수냉 쿨러를 넣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금액대 자체는 비슷해지기 때문에 97X 쪽이 좀 더 가성비가 많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상 위에 감성을 더한 다목적 PC입니다. 9900X3D 그리고 5060 Ti 16기가로 구성이 된 조합이고요. 최대한 미니미니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금액 또한 350만원대로 지난달과 거의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M4M 제품 그대로 구성을 했고 이번 달 한번 화이트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화이트보다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냉 쿨러가 새로 나왔어요. 스테이지 제품으로 새로 나왔고 이 제품은 성능을 제가 파노라마 제품이죠. 트라이스 제품은 다 한 번씩 만져보고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상위급이랑 2도, 1도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00X3D까지 100% 커버가 가능하다. 가성비는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작업을 좀 더 중요하게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를 32기가 두 장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다만 뭐 그냥 게임을 좀 더 한다. 렌더링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을 올리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인 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케이스 자체는 SFF라고 하죠. 미니 사이즈 케이스이지만은 상달 3년 순행이 들어가고 긴 그래픽까지 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어찌 보면은 미니미니하게 좀 세팅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멀티 성능 그리고 작업 성능,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블랙 매트한 감성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5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PC 부품 가격이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저렴하다, 이제 구매해도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상황이 많이 좋아진 거는 맞기는 합니다. 다만 구매를 꼭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텐데 굳이 그렇지 않고 뭐 좀 더 존버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완본체라든지 이런 거 드래곤볼에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해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솔직히 저는 이제부터 SSD 가격이 오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메모리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메모리가 내려가는 거는 쌓아놨던 재고를 좀 터느냐고 좀 따졌다 이런 소문이 좀 돌기는 한데 이거 이유가 이제 문제죠. 실질적으로는 쌓여있던 재고가 다 끝나고 새로운 물건을 받아왔을 때 상승된 D램 가격 그리고 SSD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SSD 저장 장치죠. 메모리 마찬가지로 저장 장치라고 하지만은 뭐 비휘발성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PC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제품들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PC 가동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뭐 SSD 없이 뭐 HDD를 넣건 뭐 옛날 SSD를 넣건 상관은 없겠지만은 저장 장치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 게임을 다운받건 뭐를 다운받건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윈도우도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금액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은 못해요. 언제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잘 보내시고 날도 좋은데 뭐 PC 가격 비싼 만큼 그냥 PC에 좀 투자하는 거 아끼셨다가 그냥 나들이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하네요. 그 정도로 PC 시장이 안 좋다라는 시기입니다. 가격도 그렇고 뭐 좋은 호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게임이 나오거나 좀 대작 게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많이 저렴한 상태에서 좋은 CPU 아니면 새로운 그래픽 카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아마 한창 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비오트였습니다. 아디오스.